반갑습니다.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터디 하는 파트인데 제가 스터디를 한 2, 3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핑계지만 요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를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좀 보내는 고 있고, 요 최근에는 제가 위안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분이 하시는 거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숟가락만 얹는 건데, 하여튼 그런데 지금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교육제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하고 이렇게 좀 합쳐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가지고 제 논문에 있는 내용과 이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이제 합쳐서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당을 이제 초등 교육으로 해가지고 서당, 향교 서원, 사부학당, 이게 중등 교육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균관이 이제 대학교인데, 이 교육의 중심은 물론 좋게 표현하면은 뭐 유교적 교화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과를 시험을 봐서, 대과라는 건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제 입신양명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제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도정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흔히 인맥을 통해서만 과거에 진출할 수 있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놓이다 보니까 이 교육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자료의 이제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자, 화면 1페이지를 좀 볼게요. 화면 1페이지를 보면, 어, 화면 1페이지를 보면,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교육입국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입국 조서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1890, 1895년에 2차 가보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1895년에 2차 가보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2차 가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육 분야인데, 바로 이제 교육 입국 조서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이제 근대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소교육, 소교육이란 건 이제 소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초등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이러한 교육, 근대 교육, 뭐 그다음에 또 뭐 사범대학을 만들거나 뭐 이러한 외국어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기 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교육제도는 이제 이때 바로 1905년에 이제 의사늑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통감부가 이제 설치가 되자 이제 어떤 일이,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우리의 교육제도는 결과적으로 이제 근대 교육제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차단하게 됩니다. 이제 일제란 뜻이 일본 제국주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자생적인 능력으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서당으로 구성된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근대교육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귀천을 불문하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러일 전쟁 때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이러한 교육 제도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든 통감부에 의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장악되고, 이 통감부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감부라는 건 대한제국에서 통감부,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여기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일대 통감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은 1906년에 보통학교령을 발표하고 초등교육을 개편합니다.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와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소학교를 일본인 학교로 지정하고, 그러니까 원래 소학교가 우리가 다니는 학교였잖아요. 근데 일본인 학교로 바뀌고,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이제 보통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소학교, 조선인이 보통학교 이렇게 개칭이 되고, 그리고 학교가 따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형 학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립교육기관이 축소가 되면서 이때 당시에 사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긴 했는데, 결국 이 사립학교도 통감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근대적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일제는 일본인들이 한반도로 건너왔을 때 교육에 어려움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반도로 넘어왔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동시에 자신들이 한반도를 통치했을 경우 조선인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이 보통학교령을 통해서 이제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만들고 나서 이제 1차 교육령으로 가게 되는 거죠. 1차 교육령. 1차 교육령은 요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그러면 제가 잠시 PPT를 좀 가져왔는데, 이건 제 논문에 실려있는 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학교 때 만든 이제 학제입니다. 학제. 그러니까 학제라는 게 뭐냐면은 교과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 조선인들은 6년을 다녔었는데 이제 4년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국어를 배우는데, 이때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어입니다. 이때 나라가 안 뺏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이제 보통학교가 실시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학제가 운영되는데, 1차 교육령의 학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따로 다니는 분리형 학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 그 다음에 일본인이 다니는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 조선인이 다니는 중등교육과정은 고등보통학교. 그리고 이때 당시 우리는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는 건 이제 대학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법상 어떻게 되냐면 초등교육, 그다음에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중등교육과정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돼 있는 시스템이 이제 그 미국식 그 교육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학교를 따로다닙니다. 근데 이 분의 쓰신 글을 보면 뭐 조선인들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대학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대학이. 이 대학이 1914년쯤 가야 이제 생기는데, 대학이 없으니까 진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대학을 가고 싶어도 이제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을 가야 되는데, 동경대학을 가려면 이 학제가 안 맞거든. 그래서 이제 진학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여러분 보시면 이건 보통학교 학제입니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1차 교육령은 무당 통치기의 교육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 수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신이라는 뜻이 몸과 마음을 닦는다라는 뜻인데,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 그 다음에 국어, 여기선 국어는 일본어를 뜻하고, 조선어 및 한문은 이제 조선어 및 한문, 이제 우리 그 조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교육령의 재미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1차 교육령에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어가 수위 과목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위 과목이란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선택 과목인데, 우리가 흔히 선택 과목이라 한다면은 이제 학생이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선택 과목은
일본 교장의 재량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초등교육은 이제 일본인 교장 선생님으로 바뀌는데 이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야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거고 가르쳐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마산 성호 보통학교 같은 경우는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실수가 3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차 교육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우미나 교육입니다. 우미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면 1교재, 그러니까 3개 면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등장하냐면 학교 가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등교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월사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학교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서전 이때 당시에 이 일제강점기 때 초등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 자서전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초등 교육,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교육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 근처에 있는 서당을 다녔는데, 이 서당이 우리가 아는 서당이 아니고 근대 서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대 서당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치는 이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말도 그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다. 자, 그리고 있다가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3.1 운동의 영향으로 2차 교육령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교육령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제 변경이 되고, 통치의 변화는 조선인의 삶에서 당연한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교육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학제가 6년으로 통일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학제가 6년으로 통일되어 있죠. 여기도 학제가, 그러니까 2차 교육령의 가장 큰 특징은 학제를 통일시키고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교육령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은 배경은 3.1 운동 때문에 일어난 거고, 내용을 보면은 1면 1교재, 1면 1교재라는 건데 학교 수를 늘렸다는 거죠. 여기서 초등 교사라는 거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 학교 건물을 늘렸다 이 말이에요. 교사를 증축하고, 하여튼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합니다. 시수도 이때 늘어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학교 설립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설립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보통 학교를 유치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학교를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게 늘리는 거를 조선인에게 이제 부담을 전가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왜 보통 학교가 늘어나냐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일본어 만능주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본어 만능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1차 교육령 시대에는 내가 이제 보통 학교를 나와도 어디 가도 취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학교 수도 증가하고, 이제 뭐 3.1 운동 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렇게 해도 독립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독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냥 일본 밑에서 살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일본 사람 밑에서 그냥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어 공부를.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본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이제 보통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진학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고등보통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등보통학교는 우리 지역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산에 대해서 논문 썼으니까, 경남 마산부 같은 경우는 인문계형, 일단 내가 이거부터 얘기해야겠다. 1920년대에 아예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 중등 교육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진주, 부산, 밀양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밀양이 여기 우리보다 작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밀양이 이제 철도가 들어오고 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아마 밀양이 사람이 많았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이러한 학교들은 이제 이 고등 보통 학교들이 이제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산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경남 마산부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죠. 마산부에서 인문계형 이제 중등 교육 학교를 이제 유치하기 위한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인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이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님비, 핀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역적인 움직임은 이제 민족적 갈등이 없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인문계형 유치를 했는데, 이제 경남에서는 그 마산부에 이제 사립학교 중에 창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창신학교가 호주 선교부로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주 선교부가 호신학교라는 사립 중등 교육 과정인 이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정부 인가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제 정부 인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학교의 학생들을 일단 받아요.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때 당시에 좀 진학을 했어요.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입시율이 높고 뭐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학교가 이제 고등 교육 과정으로 인정이 될 거니까 좀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인가에 실패를 하고 그 결과 학생들은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폐교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경남에는 이제 경남 마산부에는 이제 인문계형 중등 교육 과정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가정의 학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마산에서 이제 경남 마산부에서 다시 인문계형 중등 교육 과정 유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제가 이 경남에 고등 보통학교를 세운다라는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부산, 마산, 진주, 밀양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최후로 남은 동네가 마산과 이제 진주가 이때 최후로 남게 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진주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진주에서 도청이 이제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을 결정하자 이제 진주에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이 이제 반대 시위를 전개합니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게 너무 시위가 크니까 이제 일제에서 이거 달래주는 과정에서 고등 보통 학교 유치를 2개나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도청은 부산으로 이전을 하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부산이 이제 경남 도청으로 이제 존재를 했던 거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는 이제 고등보통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진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진주 고등보통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의 진주여고, 그 다음에 진주 고등학교, 이 학교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 학교들은 해방되고 나서도 쭉 명문으로 계속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때 세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논문을 좀 쓸 거라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여자 고등 보통학교, 이 학교는 세워준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일신이라는 그 재단에 있는 학교를 강제로 인수해가지고 이 학교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한번 좀 찾아볼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경남에 이제 마산부가 이제 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산부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걸 유치하고 싶어갖고 이제 상업학교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게 마산 상업 학교가 이제 세워지는데, 이게 지금의 마산 용마고등학교, 강호동 씨가 나온 학교죠. 영마고등학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1930년대쯤에 가면은 마산부에는 이제 마산고등학교가 이제 세워지는데, 마산중학교, 이 학교가 이제 일본인이 다니는 이제 일본인이 다니는 이제 중등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좀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지역 일제가 조선인들의 이제 분열을 조장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적 갈등을 조장했고, 두 번째는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학교를 만드는 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전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육, 이제 일본어 만능주의, 요거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학교를 마구 세우려고 했다. 뭐 이러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서 여기에 보면 조선어 시수가 이렇게 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제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때 당시에 일본이 황민화 정책을 피는데, 이것도 제가 첫 수업 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3차 교육령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조선어 과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제가 한 개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거 한글 파일로 제가 쳐드릴게요. 3차 교육령이라는 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조선어가 다시 이제 수의 과목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어가 다시 수의 과목. 그래서 수의 과목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내나 일본인 교장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학교를 이제부터 같이 다닙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이름이 심상소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교를 아마 이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요때 보면 되는데 또 3차 그 추가 3차 교육령 이게 추가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3차 교육령의 추가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심상소학교라는 이름을 국민학교로 고치고 이게 한글 파일이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설정에 들어가면 된다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민학교로 개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조선어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제 조선어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 교육령부터는 이제 학생들을 강제로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학도 그래 생각나. 여기 보면 학도 지원병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이거를 이제 흔히 얘기하면 학도병이라고 하죠. 학도병. 그리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4차 교육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집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서 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출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학교를 병참 기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병참 기지화라기보다 이 표현이 맞겠다. 학교를 병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일제 강점기 교육 제도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우민화 작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자신의 이제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뭐라고 할까? 자신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들의 대륙 정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조선어가 또 실수가 이렇게 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의 과목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제가 통일돼 있고, 근데 이제 4차 교육령이 들어가면은 뭔가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뭐 국민과 이수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세분화가 되고 과목도 되게 작아져요. 그냥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제강점기 교육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 책에서는 좀 길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표로 보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학교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때 당시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특별반도 이때 당시에 운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산 성호초등학교에는 매화반이라고 있었더라고요. 매화반. 그래서 매화반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상급학교 진학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잘 시키면은 일본인 학교로 발령을 내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같은 것도 서울을 그러니까 경성이죠. 경성을 좀 갖고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고등보통학교로 가면은 아무래도 부자 애들이기 때문에 이 고등보통학교 다니는 애들은 수학여행을 동경으로 간다든가 만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일제의 발달된 문명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보여줘서 조선인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자긍심을 이게 좀 그러니까 너희 문명은 우리 문명을 따라올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일제의 노력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제 교육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도 책을 좀 읽어봐야겠지만 우리 책에 보면 203쪽부터 228쪽까지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또 부지런히 또 책을 읽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마고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뒤에 가면 이제 대중문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유산 뭐 이런 것들로 나오네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서 우리 스터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